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정말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죠. 가족처럼 소중하고요. 네, 그렇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만약에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음, 이게 참 민감하고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반려동물 사고와 주인의 책임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동물 사고와 주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형식으로 된 자료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법 조항만 딱딱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공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강아지 물림 사고 사례를 따라가면서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관련된 한국 민법, 특히 그 제759조하고 법원의 실제 판단이 어땠는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이 사건 줄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동물의 점유자, 그러니까 보호자죠. 이 보호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그 상당한 주의라는 걸 판단하는지, 아, 그 상당한 주의. 이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화창한 오후 동네 공원에서 시작돼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민지 씨라는 분이 어린아들 하준이랑 같이 나와 있고 저쪽 벤치에는 철수 씨가 강아지 보리랑 같이 앉아 있는 거죠. 보리는 겉보기엔 그냥 순해 보이는 강아지였어요. 아,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아이들은 또 강아지 보면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하준이도 보리가 신기했는지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엄마 민지 씨가 먼저 철수 씨한테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혹시 강아지 좀 만져봐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동물을 좋아해서요. 하고요. 네, 예의 바르게 물어봤네요. 여기서 이제 철수 씨 반응이 중요해요. 철수 씨는 아마 악의는 없었겠죠. 그냥 웃으면서 네, 그럼요. 우리 보리 순해서 사람 잘 따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순하다, 괜찮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민지 씨나 하준이에게는 좀 안심하는 신호가 됐겠네요. 주인이 괜찮다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보리한테 다가가서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리가 막 짖으면서 하준이 팔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어머나, 순식간에요?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예요. 하준이는 당연히 놀라서 막 울고 민지 씨는 완전 당황해서 아이 감싸 안고 철수 씨한테 막 따지는 거죠. 아니 순하다면서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평화롭던 공원이 순식간에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아이 팔에선 피가 나고 민지 씨는 애 걱정에 정신없고 철수 씨도 엄청 당황해서 어쩌지? 보리가 이런 애가 아닌데?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아이 상처가 먼저니까요. 민지 씨는 바로 하준이 데리고 응급실로 갔겠네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 가니 의사 말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서 여러 반을 꿰매야 하고 안타깝게도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아이 몸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니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민지 씨가 병원 다녀와서 철수 씨한테 전화를 걸어요. 치료비는 당연하고 아이가 겪은 고통이랑 앞으로 남을 흉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두 사람 입장이 좀 갈리기 시작하겠네요. 네, 철수 씨도 물론 미안하긴 하겠지만 이게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냐 이 부분에서는 좀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죄송합니다만 보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평소엔 얌전해요.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다가오니까 놀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평소랑 다르다. 애가 갑자기 다가왔다. 이런 항변이 나올 수 있겠군요. 네, 흔히들 그렇게 반응하죠. 하지만 민지 씨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사장님, 예상 못했다는 말로 순하다는 말만 믿고 다가간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는 거고요.
결국 뭐 입장 차이가 안 좁혀지니까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법적인 측면을 좀 자세히 봐야 할 텐데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이 아까 말씀하신 민법 제759조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조항인데요. 1항을 딱 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명확하네요. 내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책임진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100%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뭐 예외 같은 건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예외가 1항 단서 조항이랑 2항에 있어요. 1항 단서를 보면 단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즉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잠시 맡아준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역시 상당한 주의인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냥 나 조심했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요. 상당한 주의라는 게 그냥 주인이 나 꽤 조심했는데 이렇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네, 법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의 종류나 성질, 그리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뭐 장소라든지 주변 환경, 상대방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울였어야 할 그런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아하, 객관적인 기준. 평균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했을 법한 조심의 정도. 그렇군요. 그럼 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되나요? 피해 입은 사람이 저 주인 부주의했어요. 이걸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입증 책임 문제예요. 민법 759조 9조를 보면 일단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동물 점유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아,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추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려면 점유자 본인이, 즉 이 사건에서는 철수 씨가 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입증 책임이 동물 점유자한테 있는 거죠. 피해자인 민지 씨가 철수 씨의 부주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입증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 그럼 이제 법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지 씨 측 변호사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당연히 민법 759조 1항 본문을 근거로 철수 씨 책임을 주장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철수 씨가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그것도 어린아이가 자기 개한테 접근하는 상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냥 순하다는 말만 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목줄만 하고 있었다고 다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을 거고요.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럼 반대로 철수 씨 측 변호사는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줄하고 있었다, 보리가 평소랑 달랐다, 아이 행동이 갑작스러웠다, 이런 걸로 맞섰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철수 씨 측에서는 우선 철수 씨가 목줄은 착용시키는 등 기본적인 관리는 했다는 점을 내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이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왔기 때문이고 보리도 평소와 달리 놀라서 우발적으로 그런 거지 뭐 공격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웠으니까 책임을 묻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논리겠군요. 그렇죠.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나 획힌 가능성이 낮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말 팽팽했겠네요. 결국 판사의 판단이 중요했을 텐데 판사님은 이 상당한 주의라는 개념을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셨을까요? 특히 그 철수 씨가 목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판사님은 먼저 민법 759조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이 조항 자체가 동물이 가진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네.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동물의 종류, 크기, 송양, 또 사고가 난 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을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점들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됐을까요?
판사님은 철수 씨가 목줄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곧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 거죠. 아, 목줄만으로는 부족했다. 왜 이렇게 보신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고 장소가 공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였다는 점. 둘째는 피해자가 어린아이, 즉 사리 분별이나 위험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였다는 점. 셋째는 철수 씨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서 아이와 보호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목줄이라는 그 물리적인 조치 하나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판사님은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목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다가오거나 만지려고 할 때 바로 제지할 수 있게 줄을 좀 더 짧게 잡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아이가 접근하지 못하게 미리 좀 정중하게 막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했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결국 철수 씨가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철수 씨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상당한 주의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맥락적이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개념이네요. 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철수 씨에게 민지 씨 아들 하준이의 병원 치료비 전액하고요. 또 아이랑 보호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철수 씨가 동물 점유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판결이 나왔을 때 당사자들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이야기 속에 묘사가 있나요? 네, 이야기 속 묘사를 보면 민지 씨는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철수 씨는 판결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아마 법정 다툼을 하면서 자기 책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 이후의 모습도 좀 인상 깊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면인가요? 네, 이게 참 법정을 나오면서 아들 하준이가 엄마한테 아주 순진하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엄마, 그럼 강아지는 나쁜 거야? 이렇게요. 아이 눈에는 그냥 강아지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물었으니까요. 그때 민지 씨 대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딱 담고 있어요. 아니야, 하준아. 강아지가 나쁜 게 아니야. 강아지를 잘 지켜주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인 거야.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답이네요. 문제의 본질이 동물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사람의 책임에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주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와 법적인 쟁점들이 여러분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은 공존의 방식을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와 책임 사이의 건강한 균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